마블 코믹스에는 대표적인 두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어벤져스 시리즈, 또 하나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엑스맨. 공교롭게도 이 두 슈퍼히어로 군단은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엑스맨의 탄생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3년 당시 마블 코믹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판타스틱 4 때문에 스탠은 새로운 슈퍼히어로 팀을 만들라는 마틴 구맨의 지시를 받은 뒤 한 번에 두 개의 슈퍼히어로 팀을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어벤져스는 기존의 슈퍼히어로들의 집합체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우연히 슈퍼파워를 얻게 된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스탠은 독자들이 혹시나 이런 설정을 지루해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신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슈퍼히어로, 자연의 결함이 생겨 만들어진 돌연변이 군단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커비와 함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이 돌연변이들을 선한 그룹과 악한 그룹으로 나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의 제목을 더 뮤턴츠, 돌연변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굿맨은 이 이름을 반대했고 스탠은 다른 이름을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힘? 엑스트라 파워. 엑스트라? 엑스맨. 그렇게 우연히 엑스트라라는 단어에서 엑스맨을 떠올리게 되고 이 이름으로 마틴 굿맨의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스탠과 제커비는 청소년 독자들을 공략할 작전으로 엑스맨의 세계관을 설정했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진화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내재한 채 태어나게 되고 이 특별한 능력이 사춘기 무렵 발현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어벤져스 1호가 출간된 1963년 9월 엑스맨 1호도 함께 데뷔하게 됩니다. 스탠은 첫 편에서 엑스맨 주요 캐릭터들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아주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을 지닌 찰스 자비에르 교수. 찰스는 뮤턴트인 동시에 돌연변이 연구 분야에서 아주 저명한 인물로 설정되어 프로페서 X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청소년 뮤턴트들을 모아서 선한 가치관을 교육시키고 각자 가진 특별한 힘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뮤턴트 슈퍼히어로 팀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팀의 이름을 엑스맨이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에 등장하는 엑스맨의 멤버는 사이클롭스, 엔젤, 비스트, 아이스맨, 그리고 마블걸. 사이클롭스라 부르는 스컷 서머스는 찰스의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루비빛 태양에너지 옵틱 블래스트를 눈으로 발사할 수 있었는데 옵틱 블래스트를 조절하기 위해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엔젤이라 부르는 워런 케네스 워딩턴 3세. 깃털로 된 커다란 날개를 가진 그는 최대 속도 시속 240km, 최고 높이 8,800m까지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잘생긴 캐릭터지만 처음에는 가면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비스트라 불리는 행크 맥코이. 그는 원숭이 같은 외모에 커다란 손과 발을 지녔고 초인적인 힘과 민첩성뿐 아니라 천재적인 지능까지 타고나서 찰스의 지도를 받아 유전학자 겸 생화학자가 됩니다. 아이스맨이라 불리는 로버트 드레이크. 그는 자신의 주위 온도를 조종하여 공기 중 수분을 얼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실 스탠은 아이스맨을 설정할 때 휴먼 토치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불의 요소를 얼음의 요소로 바꾸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4명의 뮤턴트들은 찰스의 지도하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서로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철부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비에르 영재학교에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 그레이. 다른 엑스맨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행크는 진에게 마블걸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진은 스콧이 가져오던 의자를 옆력으로 끌어와서 거기 앉은 뒤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자유자재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진에게 집적거리던 행크를 날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엑스맨 첫 이야기에 빌런으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뮤턴트, 매그니토라 불리는 에릭 랜셔. 그는 엄청난 힘의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찰스와 달리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었고 마침내 미국의 군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찰스는 5명의 엑스맨을 출동시키게 됩니다. 매그니토는 강력한 자기장으로 미사일을 조종하여 엑스맨을 공격했지만 엔젤이 미사일을 유인하는 동안에 사이클롭스는 옵틱 블래스트로 자기장을 밀어내고 아이스맨은 미사일을 얼려버리고 비스트는 미사일을 그냥 발로 잡아버리고 마블걸은 염력으로 미사일을 바다로 날려버렸습니다. 엑스맨들이 힘을 모아서 공격해오자 수세에 물린 매그니토는 결국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엑스맨의 첫 표지에는 가장 이상한 슈퍼히어로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탠이 만들어낸 초기 엑스맨의 스토리는 돌연변이 차별에 대한 갈등보다 단순히 돌연변이 슈퍼히어로 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탠은 당연히 엑스맨 시리즈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마블 최고의 만화 작가인 잭 커비마저 압박감에 시달리다 못해 엑스맨을 그만 그리고 싶다고 얘기했고, 얼마 뒤 스탠도 다른 만화에 집중하기 위해 엑스맨의 스토리 작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렇게 1971년 8월 엑스맨 71호부터는 스탠과 커비가 빠진 채 엑스맨이 연재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사이클롭스를 제외한 모든 멤버를 교체하면서 자이언트 사이즈 엑스맨이라는 타이틀로 출간됩니다. 소련 출신 콜로서스, 서독 출신 나이트크롤러, 케냐 출신 스톰, 아메리카 원주민 썬더버드, 아일랜드 출신 벤쉬, 일본 출신 썬파이어, 그리고 1974년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처음 소개된 캐나다 출신 울버린까지 국적도 나이도 다 다른 새로운 뮤턴트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엑스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다크 피닉스 사가가 시작되고부터였습니다. 진 그레이의 다크 피닉스 이야기는 다음번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966년 1월 ABC 방송에서 배트맨 시리즈를 TV로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블 코믹스도 점점 변해가는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